안녕하세요, 가치양입니다. 6월 9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웬일인지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요 며칠간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왔었다면 오히려 주말을 하루 앞두고 이번 주 들어 가장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선 코스피는 1%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도 0.87%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조금은 쉬어갔었던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견조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제 조금은 쉬었었던 2차원지 관련주들, 이쪽도 흐름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랜만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더라도 플랫폼 기업만 조금 제외한다면 다들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어서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하고 2차원지 쪽, 이쪽의 흐름이 좋았었고요. 리노공업도 반도체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이 5천억가량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5거래일 연속으로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마치 어제 순매도가 개인들을 털어내려고 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제보다 더 많은 물량으로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수급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한 3일 정도 외국인이 쉬었었다면 오늘 다시 시동을 거는 것인지 외국인이 1,700억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기관도 마찬가지로 같이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주체가 모두 1,000억 이상 순매수했던 것이 5월 19일이었죠. 이때 이후로 처음으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관은 순매도로 조금 일관했었다면 오늘은 또 많은 순매수로 같이 보조를 마쳤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수급이 조금은 좋지 않았었다면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인지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정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한번 다음 주를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해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이 종목도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도 모처럼 80만원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많이 실렸었고 외국인의 순매수도 모처럼 들어왔었죠.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우선주,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를 집중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은 루트로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 기관은 반도체하고 원전 관련주를 매수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전날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다면 어제는 또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고, 그 좋은 흐름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나스닥은 1%의 상승이 나왔고, S&P 500도 흐름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0.6%, 또 다우지수는 0.5%. 생각보다 미국 증시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고, 어제도 한 차례 말씀드렸었던 캐나다의 금리 인상 여파, 그 여파가 길게 이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지금이 어떻게 본다면 긴축 끝무렵이라 볼 수 있고, 혹시나 6월에 금리 인상을 다시 한다고 해도 이게 2차례 3차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훨씬 높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슈가 시장에 큰 파급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는 분명히 5월쯤은 흐름이 조금 가팔랐었죠. 그래서 늘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은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어제 반도체 지수가 1%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서 오랜만에 국내 증시도 반도체 관련주가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AI 반도체에 공을 쏘아 올렸던 것은 미국의 엔비디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종목의 주가 추이를 잘 살펴보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그에 맞게 대응을 하자고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어제 엔비디아는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2.7%의 상승이 나왔고,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 특히 하이닉스가 3%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장중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종가는 어떻게 형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말을 앞두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또 삼성전자도 7만원을 잠시 위협하긴 했지만 오늘 1.5%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
대부분의 반도체 업종들이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 니케이 증시를 보면 니케이가 다시 한번 1.7% 급등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0.9%, 중국 증시는 보합이네요. 항상 중국 증시는 조금은 따로 노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종합적인 시장 흐름을 볼 때는 오늘은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또 특히 나스닥과 같이 기술주 중심으로 더 좋은 흐름이 나왔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조금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또 가파르게 빠른 상승이 나올지 그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모두 마찬가지로 지수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고 조금은 과열 구간에 접했다면 가격 조정까지 아니더라도 기간 조정은 충분히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항상 염두를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FOMC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고 다음 주에 앞두고 있는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제는 미국에서 보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었고 5월에 26만 건을 넘어서면서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전날에 캐나다에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도 1년 9개월 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준에게 긴축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6월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어제 있었다고 해도 또 이런 내용을 보면 조금은 우려감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충돌했던 시점이었고 아마도 6월에는 다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더 시장에 반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목요일 FOMC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하지만 동결을 하던 금리 인상을 하던 저는 부정적인 여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연말이 근접할수록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은 기대감을 가질 것이고요. 그게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될 것이라고 큰 그림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장 흐름을 말씀을 드려봤고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아마 어제 오후쯤이었을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미국의 화이자 치료제 5천억을 수주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의 무려 17%에 해당되고 역대 최대 규모인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아무튼 거의 손에 꼽힐 정도로 대규모 수주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잠깐 차트를 볼까요? 자, 현재 2%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흐름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큰 그림에서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적합한 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주봉으로 볼게요. 자, 주봉상으로 보면 2020년에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몇 년째 그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거의 3년 6개월 이상 계속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대장주 한 종목이 더 있죠. 바로 셀트리온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은 2021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고 작년 초에 저점을 형성하고 마찬가지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20만원 아래에서 1년 6개월 정도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쉬어갔던 구간이 길었다고 생각이 되는 만큼 당장 지금은 반응은 없을 수 있어도 충분히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저는 국내 시장에서 가장 최상단에 있는 대표적인 산업들을 꼽아본다면 첫 번째로 반도체하고 2차전지 그리고 세 번째가 바이오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화학이라든지 조선, 플랫폼 기업들 이런 업종들이 산업을 주도할 수는 있어도 넓고 크게 봤을 때 국내에서 내세울 수 있는 산업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저는 이렇게 세 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2차전지는 계속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또 반도체는 최근 들어서 약간의 주도주 성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유독 가지 못했던 업종 바로 바이오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분명히 2차전지와 반도체에서 일정 부분 시세를 분출하게 된다면 저는 그 다음 타자가 어쩌면 바이오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요. 그렇다고 더 이상 빠지기에도 장기간의 박스권을 만들었던 만큼 그 부담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는 당장에 크게 반응은 없을 수 있어도 언제든지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자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서정진 회장이 3월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금감원의 7월 마지막 리포트를 제출하게 되면 행정 절차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조만간 어떤 빅 이벤트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시점으로 하여금 바이오주가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내를 대표하는 산업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큰 틀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분명히 반도체가 2차전지에서 그 수급이 조금은 빠져나갈 때는 바이오주도 관심 업종으로서 미리 생각해 놓고 있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어쨌든 이번 주는 그렇게 시장에 큰 파동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FMC가 있는 만큼 이벤트가 잘 마무리가 되어서 다시 한번 국내 시장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응원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